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치와 면적에 입각해서 부동산 가격을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실내를 통해서. 마포구에 레미안 공덕 5차가 있죠. 2012년 4월에 59제곱미터가 5억 1천만원 했어요. 84제곱미터가 7억 4천만원 했어요. 비율이 1.45였죠.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는 비율상 1대 1.42죠. 정상적이죠. 2012년 12월을 보면 59제곱미터가 5억 3천만원, 84제곱미터가 6억 7천7백만원 했어요. 1대 1.28이에요. 그런데 좀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사례가 많지가 않으니까 부동산은 매매 건수가 많지 않잖아요. 1개월 단위로 보면. 그래서 2013년 1월을 봤어요. 12월에서 1월이면 한 달이 차이 안 나는 거죠. 7억 1,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84제곱미터가. 그러면 1대 1.35죠. 이상 없죠. 2013년 12월을 보면 어때요? 59제곱미터가 25평형이죠. 5억 1천만 원이죠. 84제곱미터 33평형이 7억 원이죠. 1대 1.37이죠. 이상이 없죠. 13년도까지. 14년 12월을 보면 59제곱미터가 5억 4,400만 원이고 84제곱미터가 6억 9,800이에요. 1대 1.28이죠. 뭔가 좀 이상이 생겼죠. 그래요. 그렇다 해서 아주 많이 이상하진 않죠. 근데 2015년 10월을 보면 59제곱미터가 6억 2천만 원이고 84제곱미터가 7억 2,700만 원이죠. 1대 1.17이죠. 그래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 했나요? 시장에 공급량이 줄어들면 이런 일이 생긴다 했죠. 특히 생존 수단일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했죠. 그래요. 식량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공급량이 감소하면 어떤가요? 폭등해 버리죠. 그거랑 같은 이치라 그랬죠. 아파트 역시 주택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존 수단으로 여긴다고 그랬죠. 생존 수단 맞죠. 그리고 주택 중에서 좀 더 나은 생존 수단인 거죠. 주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아파트 증가하는 수를 보고 파악했죠. 그리고 또 뭘로 파악할 수 있나요? 미분양으로 파악할 수도 있죠. 그래요. 미분양이 많다는 건 뭔가요? 시장에 아파트가 많다는 거죠. 미분양이 적다는 건 뭔가요? 시장에 팔 수 있는 아파트가 적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시장에는 물론 이제 신규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죠. 신축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요. 신규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구축도 있죠. 미분양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2012년에 미분양이 3,400개였죠. 그런데 2013년에 1,860개, 2014년에 1,350개, 2015년은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많이 줄어버리죠. 그래요. 2014년에도 2012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2015년에 갑자기 1,000개 이하로 떨어져 버리죠. 시장에 팔 수 있는 아파트가 대폭 줄었음을 알 수 있죠. 급감해 버렸잖아요. 서울에서 400개는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가요? 1대 1.17 간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미분양이 1000개 정도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좀 반응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어떤가요? 2014년도에 보면 5억 4,400 하죠. 59제곱미터가. 그전에 5억 1천만 원 했죠. 좀 올랐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근데 30평대는 어떤가요? 그대로죠. 2014년에 7억 원, 2014년에 6억 9,800만 원. 그래요. 25평형이 좀 먼저 움직였을 가능성이 큼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이 2015년에 갑자기 확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서 25평형이 급등을 해버리죠. 30평대는 어떤가요? 오르긴 올랐지만 크게 오르진 않았죠. 그래서 1대 1.17이 됐으면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래요. 시장에 인간이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생존수단은 항상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식량도 마찬가지죠. 필수적인 것은 항상 충분한 양이 있게 하는 게 좋은 정책인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사람이 미친다 그랬죠. 미친만 하죠. 갑자기 1300개에서 400개로 갑자기 확 줄어버리죠. 그래요. 뭐 공급되는 게 미분양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중요한 내용인 거죠. 소리는 항상 아파트 수요자가 많은데 갑자기 확 줄어버린 거죠. 그래요. 깜짝 놀랐겠죠.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나요?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안 좋은데 미분양이 확 줄어버리고 갑자기 비율이 이렇게 붕괴돼 버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파트를 사야 되겠죠. 거의 바닥에서 사는 거죠. 그래요. 한번 사기 시작하면 어떡하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사죠. 특징이죠. 그게 왜 그래요?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사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막 사는 거예요. 2016년 10월에 어떻게 되나요? 59제곱미터 6억 3,800만원, 84제곱미터 30평대 7억 9천만원, 1대 1.24가 되죠. 어느 정도 정상을 찾죠. 잘 보세요. 이때는 어떤가요? 25제곱미터가 항상 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25평대가 항상 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25평대는 한 1,800만원 밖에 안 올랐죠. 한 2천만원 밖에 안 올랐죠. 근데 뭐가 많이 오르나요? 30평대가 많이 오르죠. 6천만원 가까이 올라버리죠. 10% 올라버리죠. 20평대는 한 2천만원 한 3%밖에 안 오르는데 30평대는 한 10% 올라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율을 회복하죠. 그리고 27년에 7억 3,500만원, 25평대가 30평대는 9억 1,500만원 하죠. 1대 또 1.24를 유지하죠. 그리고 2018년도 또 어떻게 되나요? 10억 3천만원 25평대, 30평대 11억 5천만원. 또 1대 1.12로 줄죠. 둘 다 올랐는데 또 25평대가 확 많이 올라가 버리죠. 그럼 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1대 2019년도에 보면 20평대가 11억 5천만원, 30평대가 14억 2천만원. 다시 1대 1.23이 되죠. 그래요. 20평대는 한 1억 3천 오르죠. 한 13% 오르죠. 30평대는 어떤가요? 한 2억 7천 오르죠. 한 25% 올라버리죠. 그래요. 눈치를 채야 되겠죠. 이렇게 확 비율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가요? 사야 되는 거죠. 30평대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수익이 크게 나버리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10%, 20평대는 10%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거는 한 24, 5% 올라가 버리죠. 단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나요? 여기서는. 한 2억 7천 수익 나버리는 거죠. 그래요.
매매하는 요령인 거예요. 바닥에서 못 잡았으면 이렇게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2017년에 미분양이 급감했고 2018년에도 미분양이 완전 제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뭐 단지마다 좀 틀릴 수 있겠죠.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 현대 홈타운이 있죠. 그래요. 장안 현대 홈타운도 보면 25평형이 있고 30평형이 있어요. 2013년 12월에 보면 25평형이 2억 9천만원, 30평대가 4억 5천만원 했죠. 비율이 어떤가요? 1대 1.5죠. 그래요. 30평대가 오히려 더 비싸죠. 2014년 12월에 보면 20평대가 3억 4,200만원, 30평대가 4억 3,200만원 하죠. 비율이 1대 1.26이에요. 갑자기 확 빠지죠. 좀 20평대가 좀 빨리 반응하는 단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가요? 2015년 12월에 3억 7,600만원, 30평대가 5억 500만원, 1대 1.34 되죠. 어느 정도 회복을 하죠. 그래요. 2016년도에 어떻게 되나요? 25평대가 4억 1천만원, 30평대가 4억 8천만원 하죠. 1대 1.17이 되죠. 앞에서는 2015년에 그렇게 됐죠. 마포구에서는. 근데 장안 현대홈타운은 좀 늦게 반응을 하죠. 빨리 반응한 단지가 있을 수 있고 좀 늦게 반응하는 단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장안 현대홈타운은 조금 늦게 반응했다 보면 되죠. 2017년에 어떻게 되나요? 20평대가 4억 5,700만원, 30평대가 5억 3천만원, 1대 1.16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2018년에 25평대는 5억원, 30평대는 6억 8천만원, 1대 2.20이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1.17대 되면 사면 돼요. 1.16 되면 또 사도 되고, 뭐 수익률이 이거는 조금 이제 그 다음 해까지 이어졌지만 그렇다 해서 수익이 적게 난 건 아니죠. 30평대는 얼마 수익이 났나요? 그래요. 5천만원 수익 났고 20평대 4천만원 수익 났죠. 그 다음에 조금 회복할 때 어떻게 되나요? 30평대는 1억 5천만원이 수익 나버리죠. 반면에 25평대는 4,300만원 밖에 안 올라갔죠. 그러니까 비율이 이렇게 많이 붕괴됐을 때 사면 좋은 거예요. 2019년 12월에는 20평대는 5억 8천만원, 30평대는 7억, 또 1대 1.20을 유지하죠. 그래요. 그리고 2020년 10월에 또 어떤가요? 25평대는 7억 6천만원, 30평대는 8억 9천만원 하죠. 1대 1.17이죠. 그래요. 사도 되겠죠. 사도 돼요. 뭐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사세요. 사면 된다 그랬죠. 상승기가 끝난 게 아니죠. 전세 가격 계속 폭등하고 있죠. 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잘 보고 사라는 거예요.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겠죠. 10월 거래니까. 그래요. 그래요. 1년 동안 많이 올랐죠. 1억 9천만원 올랐죠. 1억 9천만원. 몇 프로 올랐나요? 30%는 안 되고 27% 정도 올랐죠. 27%. 올해 30%갈 가능성이 크죠. 가겠죠 뭐. 많이 올랐죠 올해. 많이 올랐어요. 매매한 공덕은 그때 10월 거래는 안 봤으니까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얼마 올랐나요?
8월까지니까 좀 더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8월 기준으로 봐도 1억 4천 한 10% 올랐네요. 10% 올라간 단지마다 올라간 게 틀리죠. 25평형은 한 1억 4천 13, 14% 올랐겠죠. 좀 더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비율이 줄었겠죠. 사도 돼요. 그래서 새로운 투자 기법이 하나 개발이 된 거죠. 뭔가요? 비율에 입각한 투자 기법이죠. 레이쇼 투자 기법이라 할 수 있죠. 그래요. 바닥을 잡을 때도 쓸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좀 약간 바닥에서 못 잡았을 때 당황할 때 이용하기 좋죠.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용하기 좋죠. 그래요. 이 1.25 정도만 돼도 어떻게 되나요? 한 1년 뒤든 2년 뒤든 3년 뒤든 예를 들어서 7억 6천에 사면 뭐 크게 빠질 일은 없는 거죠.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겠죠. 안 빠져도 9억 5천원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장안현대 홈타운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봤어요. 뭐 이상한 데 아니에요. 이 장안평 여기 있고 장안현대 홈타운 있죠. 여기가 그렇게 멀지 않죠. 한 두 블록이 채 안 되죠. 두 블록 정도 되겠죠. 그래요. 그렇게 아주 멀지 않아요. 그래요. 7호선, 5호선 보이죠. 5호선. 7호선도 보이는데 좀 복잡하죠. 뭐 건너야 되고 하천이 있죠. 그래요. 가구도 많아요. 2180이 있어요. 좋잖아요. 지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2003년에 지었죠. 이 정도면 서울에서는 그래요. 신축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새 아파트라고 거의 새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여기 호수도 있고 조경. 그래요. 괜찮아요. 대단지고 그게 다 30평대는 어떤가요? 지금 레이쇼 투자에 의하면 사야 할 시점이죠. 1.17이죠. 그래요. 가격을 잘 보고 사세요. 또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레이쇼 이게 보면 비율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보면 갑자기 팍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급등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급한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겠죠. 식량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항상 충분히 공급한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정책인 거예요.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르게 접근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를 공급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뭔가요? 식량을 감소시키는 정책하고 똑같은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생존수단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식량은 더 절박하겠지만 그래요. 아파트가 소중하죠. 사람들한테. 그래요. 생존수단이니까 살아가는 데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부동산 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할까요? 식량 가지고 이상한 짓은 안 하잖아요. 현 시대에서는. 근데 부동산 가지고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할까요? 특별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우리 그냥 식량은 그냥 물건처럼 돼야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공급하고 쉽게 얻을 수 있게끔 조치를 많이 취해요. 근데 부동산은 어떻게 하나요? 식량처럼 중요한 수단이죠. 생존 수단이죠. 근데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한 건 맞는데 어떤가요? 신처럼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저 그냥 다른 물건처럼 충분히 공급하면 그것으로서 족하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레이저 투자 기법도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이런 얘기 했죠. 임대료는 무엇으로 구성된다 했나요? 저번 시간에 기본 건축 임대료와 신축 임대료와 위치 임대료가 합쳐져 있다 했죠. 그래요. 근데 합쳐져 있는데 이렇게 더하기를 하는 것인가 곱하기를 하는 것인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정확한 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강남구 음마는 1979년에 23억 8천만 원 했죠. 그리고 현대 힐스테이트는 24억 5천만 원 했죠. 판결은 되게 오래됐죠. 강남구 음마는 1979년도에 지어졌죠. 현대 힐스테이트는 2008년도에 지어졌죠. 그래요. 오래됐죠. 한 20년, 한 40년 됐죠. 임대료가 보니까 강남구 음마는 1억에 160만 원, 현대시대는 1억에 337만 원이에요. 아파트 가격은 비슷한데 임대료 차이는 많이 나죠. 일단 아파트 가격은 무시하고 위치상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그럴 가능성도 크죠. 가격이 비슷하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좀 오래된 아파트는 좀 복잡하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오래됐으니까 신축이기 때문에 얻는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신축은 구축보다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당연히 비싸겠죠. 새 건물이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신축 임대료가 비싸겠죠.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근데 40년 정도 되면 이제 신축과 관련된 임대료는 사라졌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요. 임대료가 이렇게 더해진다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1년간 임대료는 대강 이제 예금이자 1%로 가정을 하면 강남구 음마는 2,020만 원 되고 현대 힐스테이트는 4,140만 원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덧셈으로 봐버리면 신축 임대료가 얼마가 돼버리나요? 4,140만 원에서 2,020만 원 빼면 되죠. 2,120만 원이 돼버리죠.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200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는 많죠, 서울에. 그래요. 그런데 1억에 500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1억에 한 300 되는 데가 많지가 않죠. 말이 안 되는 거죠. 2천만 원 차이가 나버리면 다른 데는 선명히 안 되어 버리는 거죠. 다른 데는 1억에 200을 못 받는 데가 많은데 1억 2천만 그러니까 임대료가 2천만 원 안 되는 데가 많은데 그렇죠. 서울 다른 데는 그러면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곳도 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덧셈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곱셈으로 봐야 되겠죠. 곱셈일 경우 기본 임대료 곱하기 신축 임대료 곱하기 위치 임대료가 되는 거죠. 위치 임대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 예로 봐야 되겠죠. 현대 힐스테이트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강남구 일단 강남구 음마에서 위치 임대료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강남구 음마에서는 신축 임대료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본 임대료를 알아야 되겠죠. 가정을 할게요. 월 1,000만 원에 50만 원이 가정할게요. 그러면 610만 원이 되죠. 예금이자 1%로 가정하면.
그럼 610만 원 곱하기 위치 임대료 지수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2020만 원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3.31이 돼요. 위치 임대료 지수는 3.31이죠. 그래요. 신축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현대 힐스테이트를 통해서 보면 되는 거죠. 2008년 지수가 되는 거죠. 신축 2008년 지수. 그래요. 신축 2008년 지수가 되겠죠. 이것은 2020만 원. 그렇죠. 음마의 임대료죠. 이거는 이제 힐스테이트 임대료죠. 신축 임대료 지수가 되겠죠. 이걸 구하면 되죠. 방정식 각에서. 그럼 2.0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임대료 곱하기 신축 임대료 곱하기 위치 임대료가 되죠. 그래요.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요. 위치 면적은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에 의해서만 부동산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연이자율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제 상황과 연관이 되는 거죠.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은 기본 임대료 곱하기 위치 임대료 곱하기 신축 임대 기본 임대료 곱하기 위치 임대료 지수 곱하기 신축 임대료 지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이 더 구체화된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